먼저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고객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아예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로 월 1000을 벌었다 라는 분들이 결국에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월 1000을 벌었는데도 망하지? 라는 이유를 낱낱이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착각이냐면 매출이라는 뽕에 맞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라는 뽕 왜 무섭냐면 진짜 온라인 쇼핑몰 하다 보면은 할 게 진짜 많아요. 제조도 해야 되지, 유통도 해야 되지,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갈아 넣으면서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건 뭘까요? 보상이죠. 이 보상 심리가 계속 뻗친다고요. 그리고 이 보상을 어떤 걸 보면서 치유하냐면 이 올라가는 매출을 보면서 치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출 치유만 하면 되는데 이 올라가는 매출만 보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날 거라고 오만방자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1000만 원이 영업이익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할 때나 아니면 내가 진짜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나 월 1000 진짜 벌었는데?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통수 맞는 비용들을 총 5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 앞에는 뭐가 붙냐면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0%가 났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사실 본인이 갈아 넣은 인건비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 대표들이 직원 인건비는 귀신같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본인 거는 여기 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이 영업이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본인 인건비를 뭐 300만 원 측정하더라도 700만 원이 진짜 영업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월에 2천만 원 매출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정했을 때 똑같이 10%라고 계산했을 때 200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데 200만 원이라도 남았네? 우리가 방향성이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이 대표 본인의 인건비를 적용하면 사실 영업이익 0이거나 적자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 대표님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냐면 거의 한 14시간?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한다고요. 근데 일할 때 초반에는 이렇게 갈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더라도 갈아 넣을 수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대표가 지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 지치는 순간들이 왔을 때 본인의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려놓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사실 사업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라는 거는 본인이 일한 만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아 넣으면은 나중에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 커지면 가져가겠지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하고 갈아 넣었는데 본인의 인건비를 녹이지 않으면은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설정했을 때 내가 2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번 달은 진짜 안 남은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해요. 이 재고 포캐스트라는 건데 모든 문제가 매출 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다고요. 처음에 기분이 좋은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5천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마만큼의 재고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고가 나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발주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이 발주를 해야 되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5천만 원 이렇게 팔았는데 통장에 돈이 있겠네? 라고 통장을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발주를 넣어놨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통장을 보는 거랑 인지를 안 하고 보는 거랑은 비용 계획을 짤 때 엄청난 차질이 발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예전에 한 쇼핑몰에서 급격하게 매출이 막 5천만 원에서 월에 한 3억 막 이렇게까지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갑자기 매출이 늘었으니까 재고도 엄청 나갔겠죠. 그리고 재고도 엄청 나갔으니까 발주도 엄청 했겠죠. 왜냐면 5천에서 3억이 됐는데 그 다음에 5억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발주를 했는데 텀이 생겨버린 거예요. 재고가 없는 텀. 그럼 이 기간 동안 품절이 일단 돼버리는 리스크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안 한 채 재고 발주를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광고비를 낼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 재고 포캐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재고 포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음 달 매출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다음 달 매출, 다다음 달 매출 혹은 분기별 매출도 괜찮아요. 이 분기별 예상 매출액을 써보시는 거예요. 분기별 예상 매출을 써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 매출 목표로 가고,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을 갔을 때 광고비나 부대 비용들이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매출을 만들려면 지금 재고 상황은 어떻지? 이 정도 매출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재고는 생산을 해놔야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금 흐름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갑자기 매출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이 지금 들으시면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진짜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인가 법인 사업자인가 내는 세금 가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찾으신 다음에 내가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매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지? 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와서 막 상품을 늘리고 확장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망한 쇼핑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포지션에 맞게 이 세금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판매 채널 수수료입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잖아요. 그게 쿠팡이든 오늘의 집이든 오픈마켓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팔면은 그 플랫폼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쿠팡에서 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를 미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쿠팡 주력 제품을 낼 거야 라고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제품 기획단에 이 수수료 자체를 원가율로 녹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쿠팡에 등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가를 미리 판매 채널 수수료를 고민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은 구글에 검색하면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우리 매출은 이만큼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내면 이만큼이 필터링 돼서 진짜 매출은 이거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사몰을 하시는 분들도 수수료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피지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피지사 수수료가 대략 한 4%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수수료들을 디테일하게 다 나열해서 내가 진짜 버는 돈,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사은품 내지 쿠폰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돈은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뭐냐면 우리가 상시 판매가가 3만 원인데 이거를 한 2만 5천 원 이 정도로 할인해야겠다. 우리가 5천 원 정도의 마진은 포기하고 가야겠지라고 이거는 인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지를 못하는 게 보통 이런 프로모션을 할 때 사은품을 좀 더 줘볼까? 혹은 우리 쿠폰 발행을 해볼까? 여러 방법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은품이랑 쿠폰을 이 비용에 넣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은품이랑 쿠폰 제외하고는 디테일하게 다 정리해서 이제 더 나갈 비용이 없는데 라고 하다가 한 1년치 쌓인 사은품 쿠폰 계산을 안 해버려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놓쳐버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은품은 원가가 있을 거예요.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할인 행사할 때마다 쿠폰을 몇천 원씩 줘요. 근데 이게 물량이 10,000개, 20,000개, 100,000개 쌓이다 보면은 이 금액들이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비용까지 합산해서 프로모션 예상 이익률을 잘 내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을 만한 비용들을 5가지를 정리했는데,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고객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5가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세금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건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 쇼핑몰로 어디서 얼마 벌었다더라 되게 많은 후킹되는 정보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찐 영업이익이 맞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뇌 속에도 지금 내가 얼마 벌었네가 진짜 정확한 영업이익인지 한 번 더 판단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매출 뽕 차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